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5월이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역대급 롤러코스터가 예상되는 한 주인데요. 시장은 첫날부터 버라이어티한 모습을 보였죠. 미국 증시는 한때 음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3대 지수가 나란히 0.3%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비트코인도 장 초반에 62,000달러가 깨지는 약세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64,000달러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 빅 이벤트는 총 4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요일 있을 FOMC 결과 발표, 두 번째는 수요일부터 연달아 나오는 고용지표들의 발표, 세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네 번째는 바로 오늘부터 열리는 비트코인의 홍콩 ETF 런칭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잠깐 점검해 보자면 근원 PC 물가가 3달 연속 정체되면서 물가는 내리고 있지 않은 반면 GDP는 크게 후퇴하면서 경기는 약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동시에 강한 물가로 금리 전망치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 열리는 FOMC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죠. 경기는 약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안 내리면 벌써 약세 조짐이 보이는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FOMC의 경우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파월과 연준 의원들의 태도는 일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이 물가가 높다면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과연 이번 FOMC에서도 이러한 매파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저의 예상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나아가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와 같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양적 긴축을 완화하는 방향 정도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시장의 반응은 온건한 편인데요. 한때 급등했던 채권 수익률은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 1월까지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기대했던 시장은 1월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치가 변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리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FOMC를 지나치게 매파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발표될 고용지표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수요일 민간 고용보고서를 통해 금요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예고편을 볼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구인 이직보고서 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고용보고서로 방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현재 타이밍에서 고용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고용 현황과 실업률이 향후 경기의 강세와 약세를 구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는 반드시 실업률의 급증과 함께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장은 고용보고서를 통해 그 조짐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급작스레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고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우선 시장은 이번 달에 갑작스러운 고용 약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지난달보다 10만 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거는 지난달 수치가 너무 높았던 탓이고 현재 수준에서 20만 건 정도면 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 전망치 상승,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상승으로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딱 예상치 수준으로 나와주는 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견인했죠.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투심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화요일은 아마존과 AMD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겠고 목요일 애플의 실적 발표는 당연히 시장 전체 투심에 큰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화요일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소비자들의 기본 지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매우 중요하겠고 그 외에도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절반의 S&P 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약 77% 정도가 어닝 비트를 달성하면서 평균에 거의 근접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약화에 대한
걱정은 많이 사라질 수 있죠. 따라서 투심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실적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매일매일 발표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경우는 오늘 거의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15%가 올랐고 장중에 거의 $200 근처까지 올랐죠.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발 호재 덕분인데요. FSD 출시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동시에 바이두와 매핑 협업을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FSD 출시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 덕분입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테슬라 최대 리스크였던 중국에서의 판매량과 마진 감소도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테슬라 차량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우위를 제거한다면 현재는 그저 다른 전기차보다 조금 더 좋은 전기차에 불과하죠.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선 값싼 자국 전기차를 놔두고 굳이 테슬라를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FSD는 소프트웨어 수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대단히 높죠. 중국에서는 현재 마진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상황이었는데 FSD 판매가 가능해지면 마진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기대를 안고 오늘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테슬라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던 중국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했고 동시에 향후 FSD의 글로벌 출시 가능성도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분명한 미래 가치 상승이죠. 따라서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당장의 주가만 보는 단기 투자자인데 물려서 강제로 장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중국에서 FSD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실제 출시하기까지는 어쩌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막상 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대했던 만큼의 판매량 증가나 마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죠. 또한 현재 주가를 부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로보택시도 8월에 있을 발표에서 당장의 주가에 보탬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서 도로에서 테스트 수준으로라도 실제 로보택시가 운행이 되는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죠. 그 전까지는 그냥 기대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1년 후에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운행될 수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장의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 판매량과 마진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량과 마진이 향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분기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판매량인 46만 6천 대보다 훨씬 낮은 약 40만 대 정도의 판매가 예상이 되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테슬라 최초로 연속 2개 분기 판매량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 판매량은 작년 판매량보다 줄어든 170만 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역사에서 최초로 판매량이 감소한 해가 됩니다. 실제로 각 대륙별 1분기 판매량을 보면 미국, 중국, 유럽에서 모두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차의 판매량은 모든 대륙에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성장하는 동안 테슬라만 홀로 역성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판매량 성장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될 소형차의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내년 말 정도에 발매할 수 있다는 립 서비스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설사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하여도 이것은 작년 말에 사이버 트럭 정도의 테스트 생산 수준이고 실질적인 양산화까지는 정말 빨라야 2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PER이 약 50인데요. 그런데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어 있고 내년 상황도 녹록치 않죠. 평균 PER보다 2배나 높은 고성장 기업이 2년 동안 성장이 거의 없다면 주가는 결코 좋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2분기 이후 판매량에 대한 현실적 수치가 나오면 빠르게 현실 자각 타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기간에 걸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2분기 판매량 발표부터 현자 타임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세의 채널 상단인 240달러 부근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 발표와 8월 로보택시 발표 이후 뉴스의 팔아라와 함께 3분기부터 다시 하락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주가가 중요한 분들은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일정 수준 상승한다면 더 이상의 미련을 남겨두지 마시고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정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테슬라는요? 와 같은 질문은 다시는 하시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당장 3분기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에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전망일 뿐입니다. 제 전망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일 뿐이고, 근데 그 견해를 제 생각과 다르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겠죠? 제 견해는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셔서 스스로 옳은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일시적인 고점에서 정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제가 돈의 규칙에서부터 말씀드린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중 하나죠.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디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빅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홍콩 출시입니다. 바로 오늘 열리는 홍콩 증시부터 런칭을 하죠. 홍콩의 ETF 시장 규모는 대략 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따라서 3달 만에 100억 달러가 넘게 유입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정도의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첫 해에 약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의 유입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3달 동안 미국 ETF로 유입된 금액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자금만 들어오더라도 엄청난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하루에 생산되는 비트코인은 약 450개죠. 이것은 금액으로 치면은 2,9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1년치로 환산하면 대략 1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홍콩만으로도 1년 생산량의 약 4분의 1 정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은 결코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냥 기대감을 자극하는 심리적 이슈일 뿐이고요. 진짜는 이후 수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유입되는 개인과 기관들의 자금입니다. 이거는 결코 몇 달 들어오고 끝나는 그런 종류의 영향이 아닙니다. 최소 수년에서 최대 10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죠. 홍콩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이 이뤄지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진짜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영국과 독일, 그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 기타 국가들에서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기관급 채택이 이루어져 간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막 15년이 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약간 넘는 수준의 초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에 향후 수년에서 10수년에 걸쳐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규모 채택으로 인한 엄청난 잠재 가능성의 폭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ETF 유입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유입 가능한 소매 투자자들과 소규모 헤지펀드들의 자금 유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대형 기관들의 채택은 이제부터 이뤄집니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모건 스탠리가 자사의 12개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편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보다 2배 이상 큰 UBS에서도 곧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 외 여러 은행들에서도 현물 ETF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돈은 조막손들의 코 묻은 돈이고 진짜 큰 형님들의 돈은 이제부터 들어옵니다. 우리는 금 ETF를 통해 기관들의 자금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년에 걸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펀드에 작은 배분을 할당하고 나면 이 할당량을 수년에 걸쳐서 분산하여 투자하는데 뭐 시황이나 사이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할당량을 다 채울 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금 ETF가 출시 이후 8년 동안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 ETF는 출시 3개월 만에 이미 금 ETF의 최초 1년치 유입량을 능가할 정도의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돈들은 2분기 이후부터 들어오죠. 이렇게 엄청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타이밍에 공급량은 반대로 절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은 현재 전고점 저항 영역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감기를 전후로 한 저항이기도 하죠. 이 조정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뤄지거나 횡보가 지속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일은 어떤 자산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고 명명한 것도 두 번 다시 없을 이 거대한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기 위함이지 당장의 몇 달에 투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의 상승장은 총 3년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은 지나갔죠?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큰 돈을 벌 것이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셔야 하죠. 그리고 그런 올바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큰 부의 증폭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히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너무 빨랐던 사이클 속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이클 후반을 예측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가던 속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고 해봐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의 후반부는 길어야 1년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원래 사이클 후반부에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이 옵니다. 결코 선형적으로 조금씩 오르지 않죠. 근데 이 출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맞출 수 있나요? 없으니까 미리미리 투자하는 것이죠. 막차는 예고 없이 한순간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거 보고 타려고 하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출발 대기하고 있더라도 미리 탑승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반감기 정체기와 전고점 저항 영역을 뚫고 나면은 가격은 순식간에 상승합니다. 포물선 상승의 강세장이 바로 시작되죠. 그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폭발적 상승 직전의 마지막 탑승 시기인 것이고요. 이미 탑승을 끝내신 분들이라면 당장의 가격은 무시하시고 마음 편하게 안전벨트 꼭 매고 출발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탑승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출발할 수 있으니 서둘러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고 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 오늘 무료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3,000분 가까이 들어오셔서 2개의 방이 다 찼는데요. 원래 3번 방은 만들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이 영상에서만 특별히 새로운 방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생방송으로 못 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라방 진행 이후 3일간 녹화 방송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자산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전되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뿐이 될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의 증식 기회를 놓치고서는 홀로 뒤에 남겨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저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